SG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오늘은 13라운드 경기 보내드립니다.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바둑리그가 포스트 시즌까지 5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일단 4강 안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4강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4강 안에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팀들의 이 1승 차이가 바로 또 개인 승수 1승 차이도 뭔가 그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중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3라운드 경기는 안동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시죠. 2019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주간 방송은 저희 K바둑이 맡았습니다. 정규 리그는 양대 리그로 펼쳐지고요. 총 18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총 17라운드로 진행이 되죠. 포스트 시즌은 양대 리그 상위 4개 팀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8강 토너먼트로 단판 승부로 치러지게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우승 상금은 정규 리그 1,000만 원, 포스트 시즌은 2,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드림리그 12라운드 순위표입니다. 김포 원봉로엔스와 울산 금화건설이 9승을 하면서 서로 1, 2위를 앞다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 2위 싸움 치열한데 개인 승수에서는 일단 김포 원봉레인스가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말 미세한 승부기 때문에 또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8승으로 지금 3위를 굳히고 있는데 일단 1, 2, 3위까지는 4강 안에 진출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마지막 4위권 자리 전라남도 팀과 전북 아시아 펜스 또 서울 압구정까지는 모르는 승부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키바도 나머지 경기를 거의 다 이기다시피 하면 또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이 4위권까지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직리그 순위표입니다. 지금 1, 2, 3, 4위가 9승과 8승으로 거의 굳어진 상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4팀은 1, 2, 3, 4위가 이제 순위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아산 아름다운 CC나 인천 SRC가 이제 뭔가 이것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연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13라운드 대진표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과 화성시 팀의 경기 보내드릴 텐데요. 이 두 팀은 또 형제팀으로 유명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팀의 전력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시니어 선수들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주니어 선수들끼리 만난 대결, 여성 선수 어떻게 보면은 정면 승부가 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대2 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어느 네. 한쪽이 또 압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과 화성시 팀 전력이 좀 비슷하게 맞붙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정선 선수와 임지혁 선수의 대결 좀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끼리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에 에이스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선수들끼리의 이 1승은 그 이상의 가치, 1승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 판이 승부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동 투어 첫째 날 두 번째 판으로 치러진 1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바둑판에 승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네, 화성시 팀과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의 경기 모습인데요. 네, 시니어 선수들끼리 만났고 또 여성 선수들끼리 만났고요. 네, 방송대국으로 보내드릴 판은 김정선 선수와 임지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임지혁 선수는 2019 부산시장배에서 우승을 하면서 또 우승 경력까지 있는 선수고요. 네, 뭐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현재 랭킹도 19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10승 7패 아주 좋은 성적 보여준 선수입니다. 네, 김정선 선수가 아마랭킹 22로 지금 1위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전력 정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김정선 선수 역시도 지난 시즌에 10승 7패. 두 선수가 뭐 자신의 역할들은 다 해주는 선수들이에요. 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임지혁 선수의 흑번, 김정선 선수의 100번입니다. 이제 뭐 팀 내 주니어 선수들이 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대를 거는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김정선 선수나 임지혁 선수는 다 이렇게 더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대결이 팀의 어떤 전체적인 사기를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화성시 팀에서는 이 주니어 선수들이 좀 성적이 괜찮은데 다른 선수들이 조금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팀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전에서는요. 어느 한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으면 네. 그것이 참 극복이 어려워요. 보통 이제 한두 명 에이스 선수가 앞에서 치고 나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른 어떤 전력을 보이는 팀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고요. 뭔가 한쪽에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한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은 전체적으로 탄탄한 구성으로 선수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선수들의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그 참가하는 팀들이 전력 차이라고 본다면 그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즌의 분위기가 있고 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 다운이 되면은 그것이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좀 기세를 타게 되면은 이제 쭉 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꼭 이겨줘야 되는 경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즌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초반 포석은 좀 인공지능 느낌이 많이 물씬 풍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두 칸 높은 구침 이수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랑하는 구침이죠. 네. 예, 사실 예전에는 날일자 구침이 참 많이 나왔고요. 뭐 날일자는 한 칸,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눈목자 정도였는데 최근엔 거꾸로 됐어요. 두 칸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 한 칸, 날일자가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중국식 포석이나 삼연성 포진 이런 말보다는 인공지능 포석이다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하도 인공지능 포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또 포석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저 개인적인 좀 바람으로는 뭐 인공지능 포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색다른 어떤 시도들도 이제는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선수들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포석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초반에 어떤 인공지능이 말하는 승률 그래프 그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기울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제 승부가 기울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7대 3 정도? 그 전에는 사실 뭐 6대 4 이 정도는 사실 그것 사람들의 체감 느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눈목자 굳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눈목자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날일자가 굉장히 단단한 굳힘인데 잘 쓰이지 않는 게 날일자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짚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점일 때도 짚어가니까 손목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가 손목이라면 뭐 이 자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목에서는 눈목자 굳힘을 하면 위로 붙이는 곳이 급소잖아요. 손목에서 눈목자 굳힘을 했을 때 눈목자 굳힘했을 네. 때요. 예, 이렇게 붙여가는 자리가 남아 있죠. 화점에서도 혹시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화점에서 눈목자 굳힘했을 때요. 네, 지금 좌하 여기 붙이는 형태에서요. 자리요? 네. 이것은 약간은 관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게 손목에서 붙여가는 것은 귀가 어차피 거의 지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 화점에서 이제 붙여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귀가 원래 비어 있는 상황인데 굳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점에서 붙였을 때는 이 붙이는 수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진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임지혁 선수는 좀 실리적인 수를 택했습니다. 지금 붙여가는 수도 실리로는 정말 가장 민감한 수죠. 역으로 그냥 받았을 때 백이 이렇게 뭐 붙이고 젖혀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방해하겠다. 그리고 여기 뭐 확정가는 아니지만 이곳이 집이 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받아주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가 이제 소목이라면은 받지 않고 둘 수도 있겠는데 높게 뒀기 때문에 흙이 다음에 이런 자리를 들어와서 다가왔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또 차이가 있죠. 삼선으로 낮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날일자 굳힘이라면 아마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를 생각할 텐데 눈목자에서 어깨 짚어간다? 이것은 아무래도 날일자보다는 간격이 더 넓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자리고 단순한 수법으로는 뭐 이렇게 다가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켜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한 수 뭔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자리를 가도 여전히 뭔가 확실한 집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걸쳐가는 수가 눈에는 보이지만 백이 지켰을 때 다음이 확실하게 좀 보이질 않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자리 여기도 뭐 이제 백이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곳을 지키더라도 또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좀 간격이 넓죠. 눈목자에서 어떻게 좀 싸움을 걸어가느냐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좀 5선으로 높게도 많이 두더라고요. 아, 높게요. 이런 자리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곳을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약간 이제 활용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고 이제 한 칸을 뛰더라도 그냥 어깨 짚어가는 것보다는 좀 득입니다. 이 자리를 갔을 때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이제 짚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가능해요. 그래서 늘어간다면 뭔가 이렇게 늘어간다면 밀어 올리면서 키울 수 있고요. 실전에도 그 자리를 갔습니다. 초반부터 바로 두어가네요. 예, 지금 이렇게 받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도 역시 여길 가고 이렇게 뛰었을 때 그냥 어깨 짚어가는 수보다는 이 수가 약간 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다음에 붙이고 이렇게 젖혀가는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대에게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지혁 선수가 둔 수는 걸침일까요? 뭐 어떤 수일까요? 여기 붙여가는 약점을 노리면서 응수타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걸침이 아니죠. 네. 그러자 김정선 선수도 입구자로 가면서 여기 뭐 당장 붙여가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입구자로 붙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고개를 먼저 내밀게 되면 이 하변 쪽의 흙 모양이 커지기는 좀 어렵게 됐죠. 좀 요즘 선수들의 바둑이 중앙을 좀 많이 중시를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5선으로 좀 응수타진을 하는 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래 이제 알파고가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을 뒀고요. 네. 최근에 다른 인공지능들도 중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돌이 4선에 있을 때도 이 3선에 있을 때 짚어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4선에 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짚어가는 상황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선 잘 짚어가지 않지만 그런 것 자체가 4선에서 상대에게 집을 내주더라도 중앙을 차지하는 쪽으로 이 작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날일자로 가면서 여기 붙여가는 뒷맛이라든지 3-3에 들어가는 자리라든지 이 뒷맛들을 계속 좀 노리고 있고요. 김정선 선수는 손을 돌려서 우상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 자리도 굉장히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여기도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요. 지금은 이 돌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고 이 돌을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혁 선수는 협공을 해갔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단순하게 이렇게 뛰어간다든지 한다면은 흑도 그냥 귀에서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지켜두더라도 우변 쪽도 차지했고 우상 귀 쪽도 차지하니까 백은 다시 여기 어딘가를 막아간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갈 수도 있겠고요. 이 파고드는 수 중에서는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 예전부터 또 많이 나왔던 수법이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넘어가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날일자로 가는 것은 뭐 흑도 이렇게 받아서 다음에 이제 뭐 한 칸 뛰는 정도인데 이것은 뭐 이것도 역시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가는 수도 이제 최근에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엷어 보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일단 백이 귀 쪽에 들어가서 너무나 쉽게 살 수가 있고 여기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을 뭔가 압박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백이 이렇게 갔을 때도 흑이 여기서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날일자보다 좀 더 득이란 얘기죠.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도 다음에 찝는 자리도 있고요. 한 칸 더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여기를 늘어가고 다음에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사실 기분이 좋아서 이 한 점이 또 제압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넘어가는 수가 있고 밀어간다면 여기 젖힘당하는 자리가 아프고 김정선 선수가 눈목자로 들어가는 수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시 팀과 경기 바이오제맥스 팀은 경기도에 속한 팀들이라서 전국체전을 나갈 때도 좀 선수들이 다 같이 나가곤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좀 친한 형제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같은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친근함이 있는데 또 이렇게 승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완전 별개예요. 오히려 좀 다른 팀을 만나는 것보다 좀 까시로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국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대국 직전에 이제 친한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좀 농담을 주고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잘 안 돼요. 농담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좀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프로 선수들을 보면 아예 그냥 시합이 딱 잡히면요. 네. 원래 친하게 그냥 자주 연락했던 사이도 조금 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이제 흘러야 이제 자연스럽게 또다시 연락을 한다든지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이게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프로 기사 중에 이제 형제 자매인 기사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뭐 자매인 기사들 같은 어떤 자매의 얘기를 들었는데 대국이 끝나고 나서 집에 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그 김채영 선수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패자에 대한 또 약간의 배려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매가 대결을 하고 형제가 대결을 하고 해도 지는 쪽에서는 아파요. 그리고 뭔가 어색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승자가 좀 뭐 아무리 형제지만 말을 좀 많이 한다 그러고 이것도 괜히 뭔가 배려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너무 안 해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그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보면 그것도 이제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뭐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조금 풀린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들에서 괜찮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어떤 선수는 이게 이제 워낙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다음 경기 이길 때까지는 그게 안 풀린다 이런 선수도 있고요. 승부욕이 굉장히 센 선수인가 예,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대현 해설위원은 어떻게 좀 그 패배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편이었나요? 저도 약간은 뭐 그냥 음식 먹고 한숨 자고 나면은 좀 나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아예 그 잠조차도 못 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돌 선수 같은 네. 워낙 이제 또 승부욕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본래도 잠이 좀 없고 좀 늦게 자는 편인데 이제 대국 치르고 나서 패배하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잠을 못 이루고 좀 예민한 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게 수없이 그런 승부를 반복해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어도 안 그래요. 계속 아픕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동안 변화를 좀 구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불만이고 반발도 어렵고 이렇게 받아도 지금 약간 귀 쪽에 삼삼에 들어가는 맛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자리를 먼저 들어가면서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곳까지 선수를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이건 백이 좀 곤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가더라도 젖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젖혀 있는 곳을 뭔가 선수로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백도 다르게 받는 수가 있을까요? 백도 이런 곳을 그냥 기세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붙여두고 젖히고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 자리를 끊어가게 되는데 다시 이렇게 밀어서 이런 형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켜가는 3-3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상대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김정선 선수도 3-3에 들어가는 게 기세다라고 본 거고요. 그럼 임지혁 선수도 흙 한 점을 움직일까요? 여기를 움직여 나가기에는 이 젖히는 자리가 보이잖아요. 네. 이곳이 연결이 되어 버리면은 두 점을 압박할 수가 없죠. 여길 만약에 늘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붙여서 이 교환 자체가 득이란 얘기고요. 여기를 찔러서 붙여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막아주게 된다면은 이제는 넘어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두 점을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우상에서 좀 복잡한 변화가 처음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는 어쨌든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건 안 될 것 같고, 지금 실전에 찔렀습니다. 찌르거나 뭐 젖혀가거나 해야 되는데 확실히 백도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3-3을 먼저 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네요. 이 모양은 흑도 백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받는 게 보통이겠죠? 젖혀가게 된다면은 이곳을 일단 돌파하는 형태가 되고 여전히 여기가 좀 맛이 나빠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살리려면 이제 이곳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데 글쎄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바쁜 진행이 되겠죠. 받아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막고 싶진 않고요. 막으면 이제 단수를 선수로 당하니까 네. 받아주고 나서 붙일 때 이어가면은 여전히 젖히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흑도 이곳을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늘어서 지키는 수 아니면 젖혀서 보강하는 수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늘어가게 된다면 백이 위에서 붙이겠죠.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 이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긴 뭐 치받아가고 움직여가는 맛이 남아 있고요. 흑도 좀 약점이 있어서 서로 약점을 좀 조심하면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정선 선수는 이수와 이수 두 가지를 떠올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는다? 근데 이것은 일단 이 두 점도 받았어요. 두 점도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어서 서로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듯 손이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젖혀갔네요. 젖혀간다면은 백이 맞고 여기를 밀어서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 돌은 약하지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이 민다고 보면은 젖혀 있는 자리보다 늘어가는 자리가 늘어가고 붙이는 교환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늘어갔을 때 받지 않고 뭔가 이런 자리 가는 게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임지혁 선수 이 정도로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흑도 백도 호각인 거죠? 일단 흙 모양이 많이 깨지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요. 원래 백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우아 쪽이 들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뭐 붙여가는 수부터 비롯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 여기 들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이곳이 튼튼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우상 귀 쪽에서는 임지혁 선수가 집으로 손해를 봤지만 우와 귀 쪽이나 우변 쪽이 굳어진다면은 그 손해를 또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비슷한 서로 해볼 만한 그런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도 붙였어요. 이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곳을 두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여기 막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선수할 수가 없죠. 그것보다는 지금 실전처럼 두게 되면 여기를 젖힐 때 지금도 막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네. 막아가더라도 이제 여기를 선수할 수 있는 자리. 아까는 쌍립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선수가 안 됐는데 지금 선수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끼워 있지 않고 그냥 이어둔 게 좀 악수 교환을 안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여기 언제든지 찌르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으면 백이 변신할 가능성이 약간 있거든요. 네. 물론 흑도 이렇게 둘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교환하네요. 크게 악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김정선 선수도 여기를 붙여간 건 이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지금 서로 해둘 자리는 다 해두고 있습니다. 여긴 받아야 되겠죠? 달리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받아주고 이것도 지금도 이제 약간 뒷맛은 있지만 이 돌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여길 두더라도 젖혀가는 맛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돌도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아직 못 살아 있고 해서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흙의 모양 우상 쪽은 좀 많이 지웠습니다만 우하 쪽은 이제 거의 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좀 두터움을 쌓아두면 백이 침투하는 수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원래 이런 자리가 이렇게 두터워도 붙여가는 자리가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워낙 단단해서 글쎄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기서 좀 실리로 득을 봤으니까 백도 이런 곳에 붙여서요. 이 정도, 뭐 아니면 한 이 정도 가는 게 가장 무난한 진행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임지혁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김정선 선수는 이제 어느 자리에 가는 게 가장 크고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 보면 하변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터워진 상황에서 흑돌이 이런 자리 이제 하나 더 오게 되면요. 여기나 여기 오게 됐을 때 굉장히 위력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으로만 보면 하변 쪽인 것 같은데 하변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벌려가자니 좀 억울하죠. 그래서 뭐 이 자리가 된다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은 이건 득이잖아요. 이 자체로도 득이거든요. 다음에 젖히는 교환도 있고. 근데 이제 붙였을 때도 흙은 이렇게 받거나 최소한 이렇게 받아서 아마 버틸 거예요.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막 들어가진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붙여가서 여기 아마 흙도 늘어서 받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두면은 늘고 다시 밀어 올려서 여기까지 지킨다면은 백도 어쨌든 딱 지키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건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김정선 선수가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형세는 뭐 서로 비슷해 보이네요. 이게 막상 여기 집을 많이 깨긴 했지만 이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한 7집, 8집? 많이 봐줘야 8집이거든요. 여기도 뭐 한 20집, 약 한 40집이 좀 약한 형태 정도로 보이는데 흙도 이곳이 이제 거의 집이라고 본다면 여기만 해도 집으로 20집의 두터움이 더 있고요. 또 여기도 지금 어쨌든 흙이 집이 큰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리로는 김정선 선수가 약간 앞서는 느낌이지만 임지혁 선수의 두터움이 있어서 서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곳을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가네요. 네, 이 수는 지금 다음에 이제 붙이고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 받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교환을 해두고 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글쎄요, 뭐 손해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침투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곳에 돌을 뭔가 두다 보면은 흙이 역으로 이 날일자를 갈 수도 있으니까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곳이 이렇게 강한데 흑이 여기를 받아주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약간은 무리한 느낌도 좀 듭니다. 적이 가까운데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두는 게 어땠을까? 아니면 다가가더라도 좀 눈목자 정도로 다가갈 줄 알았는데 좀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지혁 선수는 일단 뭐 여기 갈라가는 수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거기를 붙여갑니다. 뭔가 작전을 펼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젖혀간다면은 여기 붙이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붙여가더라도 여길 찝어서 이건 양단수 되는 형태거든요. 네. 백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선 좀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교환 자체로도 약간 득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자리 또 갈라갈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갈라서 뭔가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기세로 젖혀간다면 붙여서 이 붙이는 수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뚫어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빵 따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귀 쪽이 좀 크게 다치니까 이 바꿔치기는 좀 백이 불만족을 할까요? 예, 그리고 여기 이 모양도 확실히 집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제 느낌에는 이렇게 젖혀가는 바꿔치기는 임지혁 선수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당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김정선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제가 아까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뛰어가는 수라면 이제 늘었을 때 더 모양도 좋았거든요. 네. 지금은 기세로 갔어요. 바꿔치기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김정선 선수가 이 귀가 뭐 그렇게 쉽게 잡힐 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완벽한 두터움이 아니에요. 흙이 두터워지고 나서 여길 들어오게 되면 이 돌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뭐 이렇게 3-3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뭐 여기 약간 약점은 있지만 그 다음 뭐 후속 수단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백이 살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뒷맛이 좀 남는 정도? 이건 집으로도 일단 역전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김정선 선수는 참아두는 수는 왜 싫었을까요? 이 자체가 이제 너무 굴복이라고 본 건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수가 약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장 간명한 수는 3-3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곳에 이제 약간의 뒷맛은 있지만 뭐 이렇게 교환해 준다면은 뭐 흙도 거의 이제는 큰 수가 없는 자리가 되거든요. 좌하귀 쪽이 흙귀로 들어가게 된다면 집이 상당해 보입니다. 좌하귀가 깔끔하게 잡히면요. 네. 그건 김정선 선수 확실히 좀 불만이죠. 자, 임지혁 선수 고민 끝에 이제 착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손을 거두었네요. 자,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백이 이렇게 맞고 뭐 이제 붙여가고 끊어가는 뭐 이런 뒷맛 이런 곳은 좀 신경이 쓰이죠.
뭔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곳이요. 이걸 전체를 다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막아준다면 이렇게 가서 이거 받아야 된다면 네. 잡으러 가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도 이건 괴로운데요. 막았을 때 백이 깔끔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악수 교환을 해주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괴롭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건 괴롭고요. 여기도 선수가 되고 여긴 더 약해지고. 그리고 좌변 쪽은 점점 튼튼해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막았을 때 이렇게 가고 이런 곳을 건너붙이는 뒷맛이 좀 있기는 한데 막상 버티게 된다면 백도 쉽진 않거든요. 다음이. 여기를 먼저 띱니까? 여기를 먼저 띄고 막는다. 그것도 이제 여길 젖혀두고 붙여가는 자리도 있고요. 붙이면 여기를 젖히고 늘어서 좀 싸움이 어렵긴 하네요. 근데 백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흙이 잘만 막으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살아도 일단 여기를 뚫었잖아요. 네. 뚫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빵따내만 형태긴 하지만 돌이 여기 왔을 때 오히려 약한 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임지혁 선수 일단 좀 확실히 더 편해 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선 선수 입장에서 좀 어려워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임지혁 선수가 마늘모로 둔 수는 귀보다는 좀 변을 중시하는 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여차하면 살려주더라도 이 우변 쪽은 집의 모양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3-3으로 들어갔다면 귀의 집은 확실했지만 변 쪽에서 약간 끊어지는 약점이 있었죠. 일단 그런 뒷맛은 확실하게 없앴습니다. 돌을 버리기에도 너무 크고 둘 자리도 없죠. 이런 곳 지금 둬봤자 막상 이렇게 잡게 되면 그렇게 흑의 입장에서 큰 타격은 아니에요. 약간 끝내기를 당하는 정도? 여긴 또 이제 젖히는 자리가 남아 있고요. 버리면은 원래 백의 귀, 백집이 날 수 있던 자리가 흑집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선 선수의 좀 시선이 좌하 쪽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 저곳에서의 사활의 수익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임지혁 선수가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를 뭔가 붙여서 공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늘어서 여기 또 단수 치고 끊는 맛도 있고 해서 이 자리를 간다면은 또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사실 여길 젖히는 것도 또 기분 나쁘거든요. 이것을 단순하게 차단하더라도 여기는 뭐 늘어서 글쎄요, 이곳을 막아가고 이 자리를 가도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젖혀 있는다면 이거 지금 백이 잘 안 되는 형태예요.
흙이 수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아가고 이런 자리를 갔을 때 뭔가 이런 곳을 가야 된다는 얘기고, 들어간다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모양 자체는 백이 잡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젖혀가는 뒷맛이 또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니까. 네.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백이 결국은 좀 잡히는 그런 변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받는다면 이건 백도 변신이 가능하죠.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가더라도 이곳에 또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활용하면 이거는 잘 됐어요. 이 그림은 괜찮아 보이네요. 예. 네, 김정선 선수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모양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꽤 오랫동안 장구를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일단 귀에서 움직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어딘가를 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흑돌이 하나 더 놓이게 되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막아갔습니다. 자, 임지혁 선수 일단 그냥 들어요. 건너붙이는 게 싫었다는 거네요. 예, 이게 좀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자리를 갔으면은 이 두 점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물론 좌변 쪽이 좀 깨질 수는 있어도. 근데 임지혁 선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백이 이제는 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도 선수예요. 살아야 되는 형태고요. 이런 자리 들여다보고 여기 들어간다든지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선 선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상대가 응수를 너무 빨리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지혁 선수도 김정선 선수가 고민하는 동안 네. 지금 이 동일한 고민을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김정선 선수가 다음 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 그 다음 응수를 또 임지혁 선수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시간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의 시간을 좀 흐르게끔 만들고 내 시간은 좀 이렇게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김정선 선수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살려야죠. 네. 뭐 지금 이 교환까지 해놓고 나서 버린다면은 이 교환도 악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살리는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혁 선수는 처음부터 좀 귀에 대한 욕심보다는 변과 중앙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보네요. 네, 지금도 아주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네, 살 수밖에 없죠. 이 젖혀 있는 수가 선수 된다는 게 김정선 선수 입장에선 너무 아픈데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갈라졌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네, 임지혁 선수가 뭔가 하변을 갈라갈 것 같은데요. 네, 김정선 선수 초반부터 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지금 이
하변 좌하 쪽, 우하 쪽에서의 싸움은 김정선 선수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임지혁 선수는 그에 비해 좀 자신감 있게 착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김정선 선수와 임지혁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